안녕하세요. 오늘의 테슬라 뉴스입니다. 자, 오늘 테슬라는 337.80을 보여주었고요. 오늘 무려 4.68%의 하락이 있었습니다. 자, 한 주 동안의 변동성을 보면 4.68%의 하락을 보여주고 있고요. 한 달 동안에는 마이너스 18.62%의 하락을, 6개월 동안에는 52.78%의 상승을 보여주고 있으며 2025년 1월 1일부터 현재까지는 16.35%의 하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현재 테슬라의 MDD 값은 이제 마이너스 30.86%를 보여주고 있고요. 이 테슬라의 전고점인 488을 다시 가려면 현재 44.62%의 상승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자, 오늘 주식시장의 상황을 보면 대부분의 주식이 다 빨간색을 보이며 하락한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이렇게 주식시장이 안 좋은 이유를 이 경제에 대한 불안이 심해지면서 큰 하락을 보이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하지만 이 중에서 테슬라는 유독 5%에 가까운 큰 하락을 하게 되어서 그 하락의 폭이 더 커 보이게 되는데, 그 이유는 테슬라에 대해서 부정적인 뉴스가 나왔기 때문이고요. 이 주가에 영향을 미친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기사를 보면 미국에서 약 37만 5천 대 이상의 테슬라 차량에 리콜을 실시한다고 하고 있고, 이 리콜의 이유는 전동 보조 스티어링 시스템에 고장의 우려가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자, 일반적으로는 자동차의 방향을 변환시키기 위해 운전대를 원하는 방향으로 돌리곤 하는데, 이때 운전대에 가해지는 힘을 바퀴에 더 쉽게 전달할 수 있게 조향을 보조해주는 장치가 있고요. 이를 파워 스티어링이라고 부릅니다. 자, 이번 리콜에 대한 부품이 바로 이 파워 스티어링에 있다고 하는데, 이전과는 다른 형태의 리콜처럼 보이며 아마도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로는 좀 수정이 불가능한 것처럼 들리기도 합니다. 자, 테슬라가 매번 소프트웨어를 업데이트하면서 리콜을 잘 피해갔었지만 드디어 제대로 걸렸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아마도 오늘 테슬라의 주식이 5%까지 크게 하락한 것을 보게 되면 이런 리콜 발표에 대한 영향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럼 도대체 어떤 리콜인지 이제부터 좀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자, 미국 도로교통안전국 웹사이트에 게시된 그 기록물을 보게 된다면, 스티어링 시스템의 인쇄 회로 기판에 과도한 스트레스가 가해질 경우 이 차량이 정지했다가 가속할 때 일부 파워 어시스트 스티어링에 고장이 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며, 이 시스템이 고장나면 운전자는 차량을 조향하기 위해 더 많은 힘을 가해야만 하기 때문에 다른 차량과의 충돌 위험을 높일 수 있고, 이것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2023년 2월 28일부터 2023년 10월 11일까지 미국에서 판매용으로 제조된 모델 3 및 모델 Y의 차량이 리콜 대상에 포함된다고 자세하게 그 문제와 대상을 밝히고 있습니다. 자, 미 도로교통안전국이 지적하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테슬라가 차량을 리콜하고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든다면 아무래도 새로운 부품비와 차량을 정비하기 위한 인건비, 그리고 테슬라에 대한 신뢰도가 또 하락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비용이 주식에 미칠 영향과 또 1분기에 미칠 영향까지 생각해 아무래도 주식이 이렇게 미리 하락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하지만 일론 머스크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이미 알고 있었다라는 입장이고, 이 테슬라에서는 2023년 12월부터 이 문제와 관련된 고객의 불만을 해결하기 위해 조사를 시작했다고 하며, 조사뿐만 아니라 현재의 결함을 해결하기 위해서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배포했고, 이 많은 사람들에게 배포 중이라고 설명합니다. 자, 아니 이것도 소프트웨어로 고칠 수 있는 문제였나 싶지만, 언론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심각한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고, 언론이 지적하는 것처럼 이번 리콜 역시 하드웨어 리콜이 아닌 소프트웨어 리콜이라는 것을 확인시켜주고 있으며, 이 많은 사람들이 걱정하고 있는 리콜 관련 비용 청구와 여기에 들어가는 비용 때문에 주식이 하락할 거라고 예상하지만, 이 소프트웨어 리콜인 만큼 그런 일은 전혀 발생하지가 않습니다. 자, 그래도 오늘 주가가 크게 하락한 것을 보면 아마 제기된 리콜과 관련해 이 충돌 사고나 부상 또는 사망자가 있으니까 이렇게 크게 화제가 되는 게 아닐까 생각해 볼 수 있지만요. 아쉽게도 품질 보증 청구 3,000여 건과 이 신고된 600건을 다 확인해 봐도 관련된 충돌 사고나 부상 또는 사망 사례는 전혀 없는 상황입니다. 자, 한마디로 테슬라의 OTA 업데이트로 간단히 해결될 수 있는 문제이며, 다시 한번 언론에서 이 리콜이 하드웨어 리콜인지 소프트웨어 리콜인지를 정확하게 구분하지 않아 발생한 일이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아마도 이런 언론의 교묘한 장난으로 인해서 리콜이란 말만 보고
매도를 선택했던 분이 많았던 하루가 아니었나 싶고요. 언제나 이런 공격이 효과적으로 계속 작용하고 있다는 게 좀 아쉬울 따름입니다. 자, 다른 테슬라 뉴스로 넘어가면 파이낸셜 타임즈에서 테슬라 관련 기사를 발표해서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바로 일본 정부가 테슬라에게 닛산에 투자해달라고 요청을 했다라는 소식을 전하고 있습니다. 자, 이 기사가 사실이라면 일론 머스크가 갑자기 닛산 자동차에 투자를 하고 미국의 공장을 인수한다라는 소식을 내보내고 있는 것인데요. 이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고 갑자기 닛산은 또 왜 등장했는지 이 수수께끼와도 같은 이야기를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우선 일본에서는 사람들이 도요타를 판매의 도요타라고 부르며 닛산은 기술의 닛산이라는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 유명합니다. 자, 한때 닛산의 GT-R이 이 포르쉐 킬러라는 이름으로 불릴 정도로 스포츠카 관련해 기술이 유명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많은 주목을 받고 있었지만 이 최근 들어서는 경영난의 악화로 인해 사정이 좋지 않은 상황이고요. 결국 혼다와 미쓰비시, 닛산 이렇게 세 개의 자동차 회사가 합병을 한다고 선언했으며 이 테슬라와 BYD의 독주를 막기 위해서 일본의 세 회사가 합쳐지며 이렇게 되면 현대차를 제치고 세계 3위의 자동차 회사가 탄생할 거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자, 하지만 이 이야기가 나오고 얼마 되지도 않아서 닛산을 자회사로 만들겠다라는 혼다의 제안은 닛산이 거부하며 무산이 되었고요. 의사결정 및 경영 조치의 실행 속도를 우선하기 위해 닛산에서는 협상을 종료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하는데 현재로서는 그 이유가 잘 이해가 되지는 않습니다. 자, 세 개의 회사가 합병하면 세계 3위의 일본 자동차 회사가 만들어질 거라고 발표하더니 불과 발표한 지 2개월도 되지 않아 2026년 8월까지 지주 회사를 설립하겠다라는 계획은 완전히 수포로 돌아가게 되었는데요. 이제 다시 혼자 남은 닛산은 앞으로 회사의 운명을 결정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자, 재미있게도 일본의 전 총리인 스가 요시히데와 전 테슬라 이사였던 미즈노 히로가 주도해 닛산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테슬라와 접촉을 시도했다고 하며 이 전기차 회사인 테슬라가 미국 내 닛산 공장을 인수하기를 희망한다고 해 이 테슬라가 앞으로 닛산의 전략적 투자자가 되기를 바란다라는 이야기가 이 파이낸셜 타임즈의 요지입니다. 자, 재미있는 것은 혼다와 닛산이 합병이 2개월 만에 무산되자 닛산을 사겠다라는 기업이 나타난 적이 있는데요. 그 기업은 대만에서 아이폰을 조립하고 있는 폭스콘으로 닛산에게 인수를 제안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 일본 정부에서는 적대적인 외국인의 손에 회사를 넘길 수 없다고 판단해 이 폭스콘보다는 테슬라가 전략적 투자자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혀 닛산의 인수를 테슬라에게 추진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자, 파이낸셜 타임즈의 단독 보도 이후 금요일 도쿄에서는 닛산의 주가가 11.5%까지 상승하는 효과를 보여주었고요. 테슬라가 망해가는 닛산을 인수한다라는 소식이 일본에서는 큰 호재로 작용한 것 같습니다. 자, 파이낸셜 타임즈의 기사 이후 관련자들이 이에 대해서 글을 올리며 상황은 점점 심각해지고 있는데요. 테슬라의 이사로 지명되어 있던 미즈노 히로는 기사에서 보도된 내용과는 달리 자신은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라고 말하며 일본 정부의 그러한 움직임에 대해서 자신은 전혀 알지 못하는 상황이라는 것을 X에 글을 올렸습니다. 자, 심지어 테슬라의 공장 설계는 매우 독특하기 때문에 이 테슬라가 닛산 공장에 관심이 있다는 게 의심스럽다고까지 말하기도 하는데요. 이에 대해서 일론 머스크는 답글을 달면서 테슬라의 공장이 곧 제품이라고 말하고 있고 이 테슬라가 준비 중인 사이버캡의 생산 라인은 자동차 업계 그 어디에서도 없는 독특한 생산 라인이라고 말하며 닛산의 자동차 공장 인수가 테슬라에게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일론 머스크는 파이낸셜 타임즈의 보도가 가짜 뉴스라고 말하고 있고요. 테슬라가 닛산의 공장 인수를 할 일은 없다라는 것을 확정짓고 있습니다. 자, 그럼 왜 파이낸셜 타임즈는 일본 정부가 테슬라를 지명했고 또 테슬라가 닛산의 공장 인수에 도움을 줄 거다라는 이런 이야기를 올렸는지가 궁금한데 조금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면 테슬라가 프리몬트 공장을 인수할 때 비슷한 상황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2010년경 프리몬트에 있는 자동차 공장은 도요타가 GM에게서 인수를 해왔었지만 이 도요타의 공장이 다시 경영난을 겪으며
프리먼트 공장을 폐쇄하기로 결정했었는데 2010년 당시에 테슬라는 약 성장 궤도에 오르던 전기차 스타트업이었고 대규모 생산 시설이 절실히 필요했던 상황이라 테슬라는 프리먼트 공장에 큰 관심을 보였고요. 이 토요타가 테슬라의 공장을 매각하려는 의지를 강하게 보이면서 두 회사의 협상이 시작되게 되었습니다. 자, 이 당시 프리먼트 공장의 가격은 예상 가격보다 파격적으로 낮았던 42밀리언 달러에 낙찰이 되면서 테슬라의 프리먼트 공장이 시작되게 되었는데 이 토요타에서는 공장을 매각하면서 여기에 더해 이 테슬라에게 50밀리언 달러를 더 투자하기로 약속했고 이는 테슬라에게 큰 도움이 되었지만 토요타는 나중에 테슬라에게서 모든 투자 지분을 철수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자, 15년이 지난 지금 테슬라에게는 이제 모델 2를 만들 계획이고요. 테슬라는 새로운 공정인 언박스드 공정이란 방식으로 새로운 모델 2를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이는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모든 파트를 다른 곳에서 독립적으로 생산한 후 다시 결합하는 방식으로 컨베이어 벨트에서 움직이면서 조립되던 전통적인 방식과는 상당히 다를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이 테슬라에서는 이런 기존의 방식으로 생산되는 전기차로는 생산 면적을 많이 차지하고 있지만 새로운 방식인 언박스드 방식으로 조립하게 된다면 면적을 40%나 줄일 수 있다고 말하고 있고 이런 새로운 방식이 테슬라의 공장에 적용되기 때문에 테슬라의 공장이 하나의 상품이라고 일론 머스크가 말하고 있는 이유입니다. 이 말은 테슬라가 닛산의 자동차 공장을 인수하더라도 사용하기가 쉽지 않다라는 것을 예상할 수 있게 되는데요. 이 닛산의 경영난을 돌파할 수 있는 방식은 어쩌면 테슬라와 파트너십을 맺는 방법이 있을 것만 같은데 이 닛산이 테슬라의 FSD 라이센스를 취득하고 테슬라의 언박스드 방식을 도입해 새로운 전기차를 만들겠다고 선언한다면 지금의 문제를 해결하고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과연 닛산은 이런 파격적인 선택을 할 수 있을지 아니면 관심을 보이고 있는 폭스콘에게 매각이 될지 앞으로 일본 정부의 결정을 같이 한번 확인해 봐야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오늘의 테슬라 뉴스고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한 주 동안 정말 수고하셨고요. 즐거운 주말 되세요. 감사합니다.